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한국정통풍수지리원 교육원의 원장으로 있는 임창렬입니다. 오늘은 이제 9번째로 여러분과 같이 이 상가와 공장의 배치 풍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풍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풍수가 그렇게 과연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풍수지리라는 어떤 이 과목 학문 자체가 일반인들하고 접근이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묘자리를 이제 보신다든가 집터를 보시면은 어떤 뭐 지기가 어떤 형태로 흐르는 거고 그 산맥의 용의 힘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굉장히 그 어렵고 좀 이게 학문 자체가 어떤 과학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꺼리는 분도 계시고, 또한 이것을 배우려고 해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 느낌이 들어서 학문이 많으니까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분도 이제 많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풍수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시는 게 모두가 다 풍수와 관련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음을 걷는다든가 아니면 어디를 간다든가 하면은 좋은 길을 택하는 거고, 또 산에 갔을 때 이 산을 정상으로 올라갈 때 아무데나 막 이렇게 풀을 헤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사람이 다니던 길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기가 흐르는 곳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물도 꼭 지기가 흐르는 데를 움직여서 다니지 뭐 이리저리 뭐 다니는 것 아닙니다. 역시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지기에 따라서 그 산을 올라갈 때 길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능성을 타고 올라가죠. 능성을. 그게 바로 지기가 있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기가 있는 곳을 산이나 이런 곳을 다니지만은 과연 이게 풍수인가를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게 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면서 이게 바로 어떤 길을 최단대로 모으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천기라는 하늘에 기가 있죠. 하늘에 천기가 있고 이 땅에는 지기가 있죠. 이 지기가 천기와 지기 사이에 이 안에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천기는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기는 누구나 받는다는 것은 좀 뭐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지기가 응결된 데를 찾아야 좋은 자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그 SBS 그 드라마에서 어떤 그 기의 가목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해서 했었는데, 바로 그게 어떤 지기에 의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기를 찾는 거. 상가나 공장을 배치를 할 때도 이 지기가 어디로 형성이 되느냐를 우리가 그것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상가를 일단은 그 어떤 배치의 그 풍수를 이제 관여하기 전에 먼저 이 상가가 과연 어떤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 가게로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이용할 수 있냐는 것은 지기가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그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골목집에 이렇게 갔는데 양쪽에 식당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식당은 번호표를 받아가지고 기다리면서 밥을 먹는데, 어느 집은 번호표를 안 받아도 들어가면 언제든지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안 몰리고 이상하게 한 군데만 사람이 참 몰린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왜 이러는 걸까? 그렇다고 뭐 앞집이나 그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집이나 장사가 안 되는 집이나 음식 맛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한 곳에만 사람이 몰릴까? 바로 이것은 어떤 기가 응집이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기가 응집이 돼 있다는 것은 뭐냐? 거기에 하나의 온기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음한 부분을 싫어합니다. 음기를 싫어요.
양기 쪽으로 가는 게 항상 몸이라든가 컨디션이라든가 하나의 그 마음 자세가 온화한 그런 느낌을 드는 게 바로 이 기가 응집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상가가 됐던 공장이 됐던 간에 기가 응집돼 있는 자리를 찾아야 모든 게 순조롭게 편안하게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가에서 우리가 천기와 지기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했을 경우 이제 이 배치를 과연 이제 어떤 형식으로 해야 손님이 들어오는데 아무 꺼리낌 없이 들어오셔가지고 뭐 식사를 하든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장사를 하든 간에 뭐 옷 장사를 하면 옷을 뭐 편하게 사 입던 간에 여러 가지 그 상가에 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가는 아까 그 조건이 이제 지기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지기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 이 지기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산에 같은 데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그 지기가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녔다. 그러면은 산 같은 건 아하 여기가 지기가 있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알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평야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둔산동이면 둔산동 아니면 여 가까운데 뭐 어느 지역에 있으면 그 넓은 그 대지 위에서 과연 지기가 어디로 흐르냐라는 것을 전문적인 사람 외에는 사실 본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런 지기를 찾는 땅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역추행해서 볼 수가 있죠. 역추행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길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이다. 이걸 역추행한다는 얘기죠. 역추행한다면은 우리 일반 어떤 상가라든가 이런 데 봤을 때 사람이 거기에 많이 몰리고 또 머뭇거리고 또 지나가면서 힐끔힐끔 쳐다보는 약간 주춤하는 자리가 바로 지기가 뭉쳐져 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문을 낸다든가 아니면은 어떠한 그 장소를 만들 때 그 지기가 뭉쳐진 곳을 찾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문을 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기가 많이 몰리는데 문을 내고 또 이제 문을 낼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문을 낼 때는 그 문과 문 사이가 이제 그런 하나의 그 모양새인데 예를 들어서 요런 이제 상가가 이제 하나가 이제 있다고 예를 들면은 A라는 상가가 있는데 보통 이제 조건은 문을 낼 때는 앞뒤로 문을 내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앞뒤로 문을 낼 때는 이게 이 앞면과 전과 후가 문이 이렇게 약간 사선적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문을 내야 정상입니다. 문을 사선처럼 이어내지 않고 바로 이렇게 전과 후가 같이 문을 열으면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면은 이것은 기가 쉽게 하면 설기된답니다. 설기된다는 게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이래 되면 이 안에 있던 기 자체가 응집을 못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사람이 왔어도 이 안에 어떤 지기가 없기 때문에 자꾸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싶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느 집을 놀러 갔다 이거예요. 놀러 갔는데 놀러 갔다 보니까 아니 A라는 집하고 이제 B라는 집이 이제 두 집이 있는데 A라는 집은 가면은 먹을 것도 많이 안 주고 별로 이렇게 대우도 안 해주고 막 가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상한 게 그 집은 계속 앉고 싶고 또 B라는 집은 계속 앉아있으라고 하는데도 거기 있기는 참 불편하고 이게 바로 지기가 형성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상가도 마찬가지로 이 지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문과 문을 이게 사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문을 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으로 문이 내야 됩니다. 문이요. 문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풍수지리에서 음과 양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음양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풍수지리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음이라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 같은 거는 산 같은 거를 이제 음이라 하죠. 그리고 움직이는 거, 동적인 거, 그러니까 물이라든가 양택에서는 도로라든가 이런 게 바로 양에 속한다.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는 게 바로 이 건물이죠. 이건 음이란 얘기죠. 이게 양이에요.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잘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건물은 굉장히 큰데 도로가 좁다는 것은 음은 크고 양은 적다는 그런 어떤 얘기가 되기 때문에 서로 음양이 결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로 형성이 돼 있어야 가장 좋은 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이제 접해져서 도로가 이제 어느 정도의 크기와 따라 건물이 형성이 되면은 문을 낼 때는 바로 도로하고 접한 쪽을 문을 내라. 그래야 가장 기가 많이 생성이 된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만약 경우는 앞뒤로 있는 집들이 많죠. 입이 있으면은 뒤는 막아놓고 사용을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꼭 사용을 할 시에는 이제 사용을 하고 꼭 닫아놓고 해서 항상 이것을 열어놓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상가의 전체적인 어떤 특성을 보면은 상가는 좀 이게 안이 길어야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상가는 안쪽이 길고 여기 이제 B라는 상가는 앞면이 넓고 이 깊이가 짧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상가하고 B라는 상가를 봤을 때 이 B라는 상가가 실질적으로 장사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이 기가 깊숙이 있기 때문에 기가 응집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무슨 얘기냐? 여기는 바깥에서 거진다 이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요. 제가 이제 양복을 사러 간다. 예를 쳐요. 양복을 사러. 그러면 이 A라는 집에 양복을 사러 가려고 그러면은 이 집은 이 바깥 면이, 그러니까 바깥의 면이 좁기 때문에 이 보이는 부분에다가는 많이 걸어놓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조금만 걸어놓고 안에다가 걸어놓는데 여기는 앞면이 넓기 때문에 이쪽에다 양쪽 다 걸어놓죠. 그러면은 내가 사실 뭘 사고 싶어도 이 집 A라는 집 같은 경우는 들어가야 사는 거고 B라는 집은 바깥에서 이렇게 봐도 내가 이거 별로 됐네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아이쇼핑이죠. 그래서 이 상가는 되도록이면은 원래 우리가 이제 풍수에서 그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골이 깊으면 글수록 그러니까 이 맥이 깊으면 깊이 들어갈수록 기가 많이 생성된다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상가하고 B라는 상가를 봤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한다고 해도 B라는 상가 사실은 비싸요. 비싸지만은 A라는 상가가 장기적인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상가의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런 이제 상가가 있으면은 되도록이면은 이제 앞에 전주가 이렇게 서 있다든가 아니면 간판이 크게 서 있다든가 이것은 조금 좋지 않은 겁니다. 그게 가려짐으로써 이 안에 어떠한 이 상가가 좀 불편한 점도 많지만은 사람을 모으는 기가 좀 흩어질 염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전기라든가 이런 얘기가 좀 자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산에서도 우리가 몇 자리가 있는 상태에서 위에
큰 전선이 지나가면 좋지 않다고 말씀을 저번 시간에 한번 드렸었는데, 이 주택도 마찬가지로 위에 큰 그 고압선이 지나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과히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가게 입구 자체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문이 이제 요짝으로 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뒷면으로 나 있는데 문을 이렇게 바꿔서 출입문을 바꿨을 때 장사가 조금 잘 되는 그런 집도 많이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경험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병원을 이제 조그마한 병원을 하나 이제 개업을 이제 하면서 같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도 나누고 의사분하고 얘기도 많이 나눴지만은 딴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다가 하면은 뭐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관점으로 본 게 아니고 땅의 어떤 지위로 봐서는 여기가 합당하다. 그래서 그 병원을 이제 하고 나서 첫 달부터 흑자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의아하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바로 지기가 뭉친 자리는 누구든지 다 사람 들어올 수 있다. 일단 사람이 들어오면 어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앉으셔야지 편하지 않는 마음으로서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다 어떤 풍수지리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뭐 돈을 많이 번다. 이것은 어떠한 우연치 않는 어떤 그런 거지만은 되도록이면은 풍수지리에 가까운 어떤 그런 활용도를 하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고 하는 거하고 알고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이 풍수지리한 방법이 하고 길을 만드는 방법하고 영 다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이제 집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각지 같은 데가 있죠. 각지 이렇게 생긴데 이렇게 생긴 각지가 있으면은 이제 문을 여기다도 내고 여기다도 이렇게 내는데 문을 이렇게 A, B, C를 다 이렇게 내놓는 거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간혹 이제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슈퍼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런 집터를 이제 각지를 좋아하시는데 각지가 이렇게 되면은 문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한 군데를 가장 좋은 방위를 한 군데를 열어놓고 나머지 방위는 전부 다 문은 조금 이렇게 닫아둬야 이 안에 있는 기가 절대 새 나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대문을 하나의 시작을 해서 안방 부엌이 어떤 생기로 인해서 이제 동쪽에서 문이 들어온 상태에서 기가 오면은 동사택이요, 서쪽에 기가 들어오면 서사택이요 해서 동서사택의 어떤 과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문을 중심으로 항상 뭐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을 바깥에서 그러니까 안에서는 땡기고 바깥에서는 밀고 들어와야 그 안에 있는 기가 바깥으로 안 나가는 그런 형식이 된다. 그래서 옛날 고가택이라든가 옛날 유명하신 분이 살아계시는 이런 고사택 같은 데를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도 밀고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이 안에 있는 지기가 절대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영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영업을 이제 원한다. 그러면은 천장이 지나치게 높으면 안 좋습니다. 천장이 지나치게 높으면은 거기에 천장에 기가 눌려서 사람이 행동을 못 합니다. 지나치게 낮다고 그러면, 높다면요. 그러면 너무 낮으면은 그 기가 흩어지려면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높으면 높을수록 압력으로 인해서 그 압력으로 해서 사람이 움직임이 현찮고 너무 낮다 그러면은 자꾸 옆으로 빠져나가려는 기가 산만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냐? 적당한 높이에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식당이 됐든 어떤 상가가 됐든 장식을 너무 화려하게 해주면은 사람의 위압감이 됩니다. 특히 먹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식당에 너무 그냥 아주 호화찬란하게 해놓는다 그렇게 하면은 들어가서도 여기 비싼데 하고 돌아 나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음식에 맞게끔 그 가격에 맞게끔 이 공간이라든가 이런 그 구조 그렇게 하고 천장의 높이 하나의 그 인테리어 이런 것도 구성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에 패처를 보시면은 이 동쪽 여기가 이제 묘방이라고 그래서 이 동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 묘방에 출입문이 돼 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자리 배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북쪽이고 여러분과 항상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이 방위를 항상 써가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가 이제 동쪽이고 여기가 이제 북쪽이고 여기 밑에 위에가 남쪽 여기가 서쪽이죠. 요 가운데를 이제 북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가운데를 남동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를 남서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를 북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문이 이제 동쪽으로 문이 나 있을 경우 배치의 어떤 구조, 그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문이 난 상가의 어떤 배치를 이제 한번 잡아보자 이겁니다. 자, 상가의 어떤 배치를 보면은 이 동쪽은 여기서 이제 패처를 보시면은 간묘을이라는 방위가 있어요. 간묘을. 요게 이제 3개의 방위거든요. 요 3개의 방위가 총 45도가 되는데 요 방위에 해당되는 문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오행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목에. 그리고 남동은 또 이제 목에 해당이 되고 남쪽은 화에 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남서쪽은 토에 해당이 되고 서쪽은 금에 해당이 되는 거고 북서쪽은 금이요. 그 다음에 북쪽은 수. 그 다음에 북동쪽은 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오행을 이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 지금 목화 토금수를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보시는 분들이 아이고 저것도 대단하게 또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목화 토금수를 굳이 이 오행을 알아주십사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오행을 써놓은 건데 이 오행을 모르셔도 이 방위 자체만 그런 거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동쪽 남쪽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동쪽을 출입문이 들어온 상태를 이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동쪽에서 이제 사람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은 상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심되는 게 이제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점이다 그러면은 카운터하고 주방이 되겠죠. 카운터하고 주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이 출입문이 되겠죠. 출입문, 출입구라고 그러죠. 출입문이 되는데 이 출입문에서 동쪽으로 들어오게 하면은 카운터를 어디다 놓으면 가장 좋은 방위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정면을 바라보고 이 카운터를 여기다 놓는다.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오행상으로 뭐냐고 그러면 이 쇠라는 게 나무를 때린다 그래요. 그래서 긍긍목을 시킨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쫓아낸다는 게 우리가 오시는 손님한테 나가시오. 이게 쫓아낸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하게 얼른 나가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을 갔는데 뭘 사더라도 여기 괜히 눈치 봐주고 그냥 나가고 싶고 뭘 사더라도 조금 말도 이렇게 확실히 안 하고 그냥 있어요? 그럼 없으면 그냥 나가고. 그러니까 물건을 하나 사고 싶어도 어떤 집은 조금만 내려가도 좀 불편한데도 거기다가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곳은 내가 가도 편하다는 어떤 직위가 뭉쳐 있으니까 글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아무 데서 사면 되는데 같은 물건인데도 그렇게 간다는 것은 바로 직위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직위가 형성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있는 상태면 더 항하거죠, 이게. 없는 상태도 더하고 있는 상태도 더하고 있는 상태도 그냥 사람을 이렇게 밀어낸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이 편하게 들어와서 해줄 수 있는 자리를 선택을 해준다. 그 자리가 뭐냐? 이 목이란 나무는요, 오행상으로 불을 떼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태워준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서로 상생을 시켜내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남쪽에서 카운터를 놓고 동쪽을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오면은 들어오는 것을 남쪽에서 쳐서 동쪽에서 문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을 손님을 확인하죠.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가 배치가 된다. 그렇게 하고 식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남동쪽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북쪽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방위를 이제 맞춰놓죠. 이게 서로 이제 상생이 된다는 동사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터도 대문, 안방, 부엌해서 하나의 집터의 상생 원리로서 우리가 이렇게 배치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사무실이라고 예를 치면은 이 사무실에서도 배치를 하는 것도 우리가 똑같은 어떤 현상이죠.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뭐 북서쪽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본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가까운데 북동쪽에서 앉아서 이렇게 쳐다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문을 충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영업이라는 것은 일단적으로 사람이 들어와야 하나의 어떤 그 불을 축적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데 무슨 뭐 불을 축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처럼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나가면은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어떤 상술이라든가 이런 건 있지만은 일단적으로 상술은 두 번째 문제고 그 사람이 사고 싶은 어떤 욕망, 여기 있으면 편안한 어떤 욕망을 줄 수 있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배치가 이제 됐다. 이렇게 치면은, 이런 배치를 이제 다 구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상가 같은 거는 이제 한번 점검을 다시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가나 뭐 이 사무실이라든가 이제 거좀 비슷한 건데, 이 상가도 이제 대부분 보면은 어떤 직위를 받고 있지만 이제 이 지하로 이제 수맥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운터 자리에 수맥이 흘러가는데 내가 굳이 그 자리가 좋다고 해서 수맥인 자서 버틴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역시 그 사람 몸은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맥이라는 게 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어요. 수맥. 이 수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지하에 한 40m에서 이 지자기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 지자기가 일으키게 되면은 그 진동, 그 자기에 의해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타격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머리 쪽으로 지나가면 두통이 생긴다든가 잘못하면은 하나의 풍이 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몸에 와서 닿으면은 어떤 병이 걸린다든가 다리에 닿으면 관절염이 걸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심한 그런 거를 병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치레 때문에 이 수맥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수맥을 뭐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옐로우드라는 이 기억자 되는 이렇게 이 쇠가 있습니다. 이 쇠가. 이 원리가 이 쇠는 금이거든요. 물은 수다. 그래서 금생수 해줘가지고 이게 옐로우드가 이렇게 접히면은 바로 수맥이 흐르는 데고 펴지면은
수맥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맥이 있는 자리, 없는 자리를 찾는 거다면 여기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십자를 이렇게 거놓죠. 열십자를 건 다음에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보고, 요렇게 한번 지나가 보고, 요렇게 한번 지나가 보고, 요렇게 한번 지나갔을 때 어디에서 수맥이 가장 많이 흔들리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 만약에 여기서 이제 겹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겹친다는 그 부분이 겹치면은 이 그 발 앞꿈치 앞에서 수맥이 흐른다. 원래 이제 수맥이라는 게 이 발바닥 용천으로 해서 머리로 해가지고 팔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꿈치 앞에가 가장 수맥이 흐르는 거다. 그래서 몇 번 이거는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한 번 하고 뭐 수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단정을 지는데 굉장히 그거는 조금 경솔하지 않느냐. 한 두세 번 정도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수맥이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맥이 흐르면은 그것을 뭐 막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다못해 뭐 동판을 깐다 뭐를 한다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수맥이 흐른다고 그래서 뭐 그 물을 돌린다 아니면은 수맥을 막는다 이렇게 하는데 자연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연의 힘을 보면은 이제 태풍이 막 오고 막 이러죠. 막 오고 그렇게 하면 막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옛날에 길을 원래 길은 이렇게 돼 있는 길을 가지고 그 길을 새로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서 이런 하천 같은 데를 침범을 합니다. 이렇게 하천을 길을 만들면서 하천을 이렇게 침범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하천 자체는 반듯하게 나와 있는 형태지만은 실질적으로 도로가 침범을 했어도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다시 이 하천이 그 하천을 메운 도로가 그만큼 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원칙이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 이만큼을 잘랐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풍수지리라는 그 자체가 바람과 물과 땅의 이치를 깨달는 법이지 그것을 만드는 법은 없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우리 뭐 조상묘를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뭐 크게 뭐 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돌을 많이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돌도 쌓아놓는 장소가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좀 깊이가 있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산새 모양이 새 형국이다. 그러면은 그 새는 날아야 되는 어떤 그런 하나의 형국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그 조상묘가 있는데 자꾸 뭐 하니까 돌을 멋지게 해놓는다고 돌을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새가 돌을 얹어놓으니까 날릴 수가 없어요. 그걸 발복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함부로 뭐 돌 올린다든가 이런 것은 좀 삼가해 두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는 전문가밖에 모르지 않느냐. 그렇죠. 전문가밖에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흔히 조금 이렇게 어떤 상식만 있으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옛 고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대전이면 한밭이라는 어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지명이라든가 어디 가면은 뭐 어떤 지명이 있으면은 새의 그 형국이라는 그런 지명이 있습니다. 새에 관한 그런 지명이 있으면은 그런 데는 아주 돌이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제 아는 건데 이제 정확한 거는 이제 전문가가 이제 보셔야 알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맥이라는 자체는 항상 피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머님들이 주방에서 이렇게 뭐 일을 계속 하시는데 주방 밑으로 이렇게 수맥이 흐른다 그렇게 하면은 잠깐은 막을 수 있죠. 그래서 뭐 동판을 깔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동판을 안 깔고 호일로 우리 어머님들 쓰는 호일로 있으시죠, 그거. 그 호일을 좀 두껍게 한 요 정도 두껍게 해서 밑에다가 깔아놓고 위에다가 비닐 장판을 한다든가 요새 뭐 시중에 파는 거 두꺼운 거 고무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렇게 덮어놓고 그 위에 있으면 계시면은
잠깐이라도 그 수맥에 영향을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수맥도 피해야 간다. 피해서 자야 된다. 또 피해서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을 갔는데 이게 수맥이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를 이제 육안으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건물 같은 데 이렇게 보시면요. 건물 같은 데 보시면 기둥이 됐던 아니면 집이 됐던 보통 이런 식으로 갈라진 게 있습니다. 옆으로 갈라진 게 있어요. 옆으로 갈라진 것은 이것은 공사를 잘못한 거, 부실공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진 거 있어요. 이런 식으로는 수맥에 의해서 그 파에 의해서 갈라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 그렇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요런 방향이 가장 좋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상가의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은 상가로서 가장 좋은 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흉한 터, 길한 터라는 게 과연 없다. 이것은 좀 곤란하죠. 있죠. 있지만 흉한 터도 되도록이면 이렇게 지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해줘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 구조상으로 만들어놓으면 손님이 두 분이 들어오실 거, 두 분이 들어오고 세 분 들어오고, 세 분 들어오고 네 분 들어오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상가가 번영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상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공장에 대해서 한번 공장. 자,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보면 시내 한복판에 있기는 좀 곤란하죠. 어떤 기계 소음, 또, 어떤 물건이 들고 나는 출입의 어떤 어려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 시내를 벗어나서 많이 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장지대가 어떤 형성이 다 돼 있는 상태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공장이 서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야산에다 내가 그 공장을 지어야 된다 이랬을 때는 공장을 졌을 때 우리가 그 풍수지의 원칙에 의해서 배산임수가 돼야 되겠죠. 배산임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게 산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용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하나의 그 공장을 지어야 된다 치면은 이 공장을 봤을 때 뒤에는 산이요, 앞에는 물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이 있어야 재물을 관장을 한다고 그랬죠. 아까 상가풍수에서 도로가 물이라고 그랬죠. 도로가 물. 그래서 도로가 있든지 물이 있어서 하나의 이렇게 환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장을 이제 배치를 하는 것도 좀 전에 배운 것처럼 똑같은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문으로부터 들어가죠. 정문을 들어가는데 대부분 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문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배치를 맡게 하죠. 그럼 제일 좋은 게 뭐냐? 공장에는 어떤 기계를 만든다 그러면은 기계하고 그 정문하고 또한 그 사무실하고 서로 간에 서로 상생이 되는 좋은 자리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좋은 자리를 선택한다는 것은 뭐예요? 좋은 위치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위치가 과연 어느 곳이 돼야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 절개한 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땅을 어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모래 땅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수맥이 흐르는 데다가 공장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전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 기계가 참 예민한 건데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집안에 그 전화기를 이제 하나 사놓으면은 이게 한 3년도 안 돼서 고장이 나요. 이상하게 잘 안 들리고 푸주푸주하고 그래서 이거 몇 번 가서 고치고 이렇게 해도 처음에는 또 괜찮다가 며칠만 나오면 또 이상해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사고 또 그것을 내 동생한테 이렇게 이제 줬더니 동생은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자리가 바로 수맥이 흐르는 자리에다 내가 전화기를 놨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기계도 마찬가지로 가장 민감하게 작용되는 기계가 수맥이 흐른다. 그러면 그거는 기계로서 어떤 역할을 못하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 큰 돈을 큰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 적은 돈은 뭐 몇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천 몇억짜리가 기계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배산임사하고 그 앞에 이제 물을 흘러가는 어떤 그런 역할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전조 후고 이제 앞에는 낮고 뒤는 이제 높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산맥에다가 이렇게 졌을 때 약간은 이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공장 배치도 이제 그 풍수지리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공장 배치를 써서 이제 장산입수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하느냐. 그 건물을 봐서 그러니까 장산식수향법이라는 게 앞에 안산이 있습니다. 안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앞에 이게 서가지고 앞을 쳐다볼 때 산이 이렇게 해서 나지막하는 산이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안산이라고 합니다. 안산. 그 뒤는 이제 조산이라고 그렇게 하고 왼쪽은 청룡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백호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산인데 안산을 보고 집니다. 안산을. 그래서 안산을 보고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이제 따지는데 굳이 올라간다면 내 땅이 아니니까 못 올라가고 내려가려니까 그것도 내 땅 아니니까 못 내려가고 이제 그런 경우도 많죠. 그게 사람이 어떻게 다 그게 입맛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방향으로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방향이면 내 이제 위치에서 하나의 어떤 그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자리를 잡을 때 정문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배치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문을 보시면은 정문이 이제 동쪽이면은 사무실은 이제 그 남쪽에 놓는다든가 기계 같은 것은 뭐 이쪽에 놓고 아니면 북쪽에 놓는다든가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배치를 했을 때 그 대부분 이제 사무실 같은 경우는 그 지형에서 조금 높은 자리를 차지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땅의 생김새가 이제 그 높고 낮음이 있잖아요. 높고 낮음이 있으니까 제일 높은 데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죠. 들어오는 사람이라든가 물건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사람 이런 거 모든 거 어떤 입출구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약간 높은 지역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공장에서 이제 그 공장에 이런 어떤 공장이 있으면은 이런 공장이 이제 출입문이 돼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사무실이 이제 있다 예를 들면은 출입문에서 사무실에 있으면은 이 사무실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무실의 경영자방이죠. 그러니까 사장방이죠. 대주방이라는 얘기죠. 대주. 이 대주의 방을 어떻게 구성을 해줘야 되느냐. 이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공장도 대주가 잘 돼야 공장이 활발하게 되는데 대주가 거기가 자리가 좀 안 좋다 그렇게 하면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대주의 방을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들어가는 출입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자리를 배치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2층, 3층이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제일 높은 층을 원하는 게 가장 좋지만은 한 층으로 단층으로 돼 있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제일 좋은 자리를 동사택, 서사택으로 인해서 자리를 배치를 해줘야 가장 좋은 배치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공장을 지다 보면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친화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연못을 이렇게 만드는 데가 많은데 연못은 가능한 안 만드는 게 좋습니다. 연못을 만든다는 것은 잘못하면 물이 이제 썩는다든가 그럴 경우가 생길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물은 가둬두면은 바로 흉한 기를 썼기 때문에 흉한 기를 이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가 이에서 흩어져서 공장 내부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그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 몸에 닿아서 흉한 어떤 그런 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거기는 하면 안 된다. 공장에서는 연못이 있으면 아니 좋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연못이 공장을 운영하시는 연못이 있으면은 그 연못을 자주 물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어떤 순환작용을 해줘야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식을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제 부서별로도 이제 마찬가지죠. 각 부서별로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영업부면 영업부에 붙여서 해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그 영업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문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자리를 찾아서 이제 서로 이제 상생을 하는데 뒤에가 유리창이 있는 것은 피해주고 그러면 유리창이 있다는 것을 옆으로 약간 가면 되겠죠. 도저히 할 수 없으면은 브라인더로 가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리를 약간 이동을 좀 해주고 또한 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면 안 됩니다. 바라보게 하면은 이게 이 문에 대한 어떤 문충, 이 문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충을 받는다. 충인다는 건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용어가 충이다, 뭐다 이런 것은요 때리고 이렇게 생한다, 이렇게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 풍수를 하다 보니까 하도 이제 말 자체가 그런 용어로 이제 입에 배서 이제 충이다, 생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충이라는 것은, 나를 이제 때리고, 내가 또 때리고, 이런 어떤 그런, 얘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얘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지 마시고, 편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풍수 지리 중에서 이제 상가하고 공장의 어떤 이제 배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잘 이제 습득을 하셔가지고 조금 좋은 길을 앞으로 이제 상가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해주십사 하고 우리가 이제 또 중심점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어디의 중심점. 예를 들어서 대전이면 대전의 중심점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이나 이런 조그마한 소읍도시 같은 경우는 중심점은 어디냐? 바로 우체국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중심점을 가지고 어느 지역은 무엇을 장사를 해도 좋고 어느 지역은 무엇을 해도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